오늘 이분과 함께하면서 오피스텔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 배워볼 거고요. 또 시장에 지금쯤은 어떤 규제가 나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나 연구소 김창범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규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가 예고될 때마다 걱정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저희가 개별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궁금증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방송 끝나고 개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2077-6358번, 문자는 013-3366-8290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셔서 저희와 개별 상담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부터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또 정책이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재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규제 가지고 오셨죠? 네, 사실 여태까지는 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내 지갑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표를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임대소득 월세에 대해서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면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난해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그리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1월 7일 날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이하였다면 작년까지는 세금 및 그리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를 새로 신고 납부를 해야 대상은 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과 그리고 국외주택,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그리고 2주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월세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2주택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증금이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자 이상이 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세 요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 그에 따라서 내가 지금 몇 주택자인지 그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우리가 월세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세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을 일정한 월세로 환산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로 환산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시키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간주 임대료에서 소형주택이죠. 바로 이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그리고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예전에는 내거나 내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방법을 택했는데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은 수입액의 0.2%가 가산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임대 사업자가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임대 수입의 60%를 필요 경비로 경비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빼주고, 그리고 기준 공제 금액을 4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봤더니 이제 8년짜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과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은 연 2천만 원 임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세가 거의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떠한 이제 세제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 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세율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꼼수를 잡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내야 하는 세금의 변화가 생기실 것 같으니까 주목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참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신길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6,500에서 7,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있는 여의도에서 신길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초역세권 오피스텔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신길역이죠. 신길역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1호선과 5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영등포역까지 도보권에 두고 있다 보니까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림픽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이용이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굉장한 포인트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의도를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는 굉장히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병원, 그리고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러한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지도를 조금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이 영등포구 일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단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가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가산 구로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업무단지가 가까이 둠으로써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 호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1호선에서부터 2, 그다음에 5호선, 9호선, 그리고 KTX. 지금 현재로서 총 5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2개의 노선이 더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제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신림선, 이 2개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건데, 이 2개 노선은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통하는 그러한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이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1호선, 5호선 KTX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개통이 됨에 따라서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신림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길 뉴타운입니다. 이곳 신길동입니다. 신길동인데 신길동 안에서 뉴타운 사업체,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지금 계속해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대단지, 그리고 1군 시공사,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섬에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떠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주변의 어떠한 주택 시장에도 분명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이번 오피스텔 영등포역 바로 도보권에 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등포역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거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기피시설들이 철거가 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문화 창작 거리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라는 점도 이번 물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집에서 회사를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길동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곳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이 젊은 직장인들 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임대차 수요를 보게 되면은 20대부터 30대들,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곳은 국제 금융 중심지의 개발입니다. 이 바로 이제 여의도의 업무 단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바로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최대 수혜 지역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특급 교통망.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2개의 노선이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오피스텔은 소형 가구에 특화 설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수요층들은 1, 2인 가구, 사회 초년생자 또는 신혼부부 이러한 수요층에 특화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임대 예상가로는 2억 7,500에서부터 2억 8,500. 그리고 월세 보증금으로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로는 100에서 1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3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 그리고 그 월세 시에는 6,500에서부터 7,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남권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더블역세권 교대역 도보 2분 이내에서 상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6,500에서 3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대출을 1억 9,5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4천에서 6,5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상가 투자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더블역세권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역의 유동인구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가에 대해서 공실률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호선과 바로 3호선입니다. 이 2개의 노선이 교차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광역 버스망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은 이렇게 이제 교통이 잘 발달이 됨에 따라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제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곳이 그렇습니다. 바로 교대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단과 상단으로 가게 되면은 고속터미널이 또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에서도 이 서울 진입이 굉장히 수월한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초 법조타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서울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시학원들이 이렇게 대형 입시학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상업시설로서도 임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업시설로서도. 그런데 이곳이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업무시설로서의 어떠한 교육시설 또는 유학학원, 입시학원 이러한 것들로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헤란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그에 따라서 이곳에서 어떠한 이제 사무실을 추가로 내시는 그러한 이제 오너들이 찾는 곳이 또한 교대역이고, 그리고 또 교대역 그 주변 또는 이제 강남 일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 상업시설로서나 또는 업무시설로서나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상업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후에는 이제 종상향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토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 사업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교대역 주변에는 이런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창고 부지로 쓰고 있는 이 부지를 업무타운으로서의 재탄생을 시킬 그러한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도 그 완공이 되게 되면은 제2의 삼성타운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부동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서초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이러한 이제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곳은 이제 그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죠. 바로 이제 2023년에 준공 예정이다라는 점. 그리고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이렇게 육성을 한다라는 점인데, 자, 그렇습니다. 교대역 주변으로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확충된다라는 게 어떠한 이제 임대 수요라든지 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한 지역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임차 수요가 많다라는 것까지 본부장님과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저희가 어떤 상가에 접근을 해야지 투자할 때 좀 유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 투자할 때는 그 지역의 어떠한 이제 노후도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노후도가 높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이죠.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대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권 굉장히 대형 그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개발 호재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폭넓은 임대 수요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업무 시설로서도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시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마지막으로 가격도 궁금하고요. 특히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네, 이 지역의 이제 임대가, 분양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6,500에서부터 그 다음에 3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에 대한 이러한 이제 수요이다 보니까 월세 금액으로는 보증금 3천에서부터 4천, 그리고 월세로는 100에서부터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이 대출 금액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4천에서부터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범 본부장과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공부까지 자세하게 해봤고요. 방송 끝나고 김창범 본부장의 직접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창범 본부장의 무료 상담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재는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교대역 1번 출구 로덴빌딩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02-2077-6358번으로 전화 반드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함께한 이해날 연구소 김창범 본부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